자, 우리 세 번째 강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관청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입안 대상지역을 봤고, 자,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6명이 당연히 자기 도시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입안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님하고 해수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도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런 거는 우리 이제 아까 기본계획하고 차이가 있네요. 아까 도시 군기본계획은 자, 수립권자 6명만 수립하는 거예요. 자, 도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은 기본자 때문에 그 기본장들만 수립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6명이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은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입안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도지사님도 도지사가 만드는 계획하고 관련된 입안할 때,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님은 한 가지가 있죠.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님도 입안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 입안권자를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도시기본계획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자, 도시군기본계획도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입안할 수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도시의 기본계획은 기본장 6명만 입안하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오시면 6명이 입안을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님도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입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입안권자보다는 결정권자가 중요합니다. 자, 이 결정권자를 잘 보세요. 자, 우리 결정권자는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구별을 해놨는데, 자, 결정권자가 이 사람들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도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파란색 부분은 뭐냐면, 자, 입안권자의 원칙과 결정권자의 원칙을 여러분들은 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입안권자의 원칙, 자, 보십시오.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지사가 자기가 입안했으면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한다. 왜냐면 결정권자에 자기 자신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끊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여기서 시장 군수는, 자, 우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이런 분들, 또 경기도 양평 군수 이런 사람들은 입안을 했으면 이분들은 빨간색은 도지사님한테 결정을 신청을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결정권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자기가 입안했으면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는 자기가 입안하면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들은 경기도 의정부시 또는 무슨 뭐 경기도 뭐 양주시 이런데, 경기도 이천시 이런 분들은 입안을 했으면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권자에서 대도시란 분하고 시장군수가 추가로 나옵니다. 이게 추가예요, 추가. 자, 이 부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장군수가 원래 도지사한테 결정을 이렇게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시장군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 시장님이 있어요. 자, 우리 경기도 아래 경기도 이천시 만약에 인구가 20만, 경기도 의정부시 인구가 뭐 30만 그러면 거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 수원, 용인시는 경기도 아래 시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이 돼요. 그럼 50만 이상은 잘 보세요. 50만 이상은 따로 우리가 대도시란 말을 씁니다. 자, 대도시란 말을 써서 대도시는 여기 시장군 중에서, 여기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기 자신이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 대도시는 아까 마치 서울시장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시장군 중에서 대도시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러 안 간다. 왜?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는 자기 자신이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로 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자, 요 시장군수가 원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면, 자,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면 도지사한테 결정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5번 도시관리계획. 자, 우리 5번 도시관리계획이 뭐냐면 지구단위죠. 이 5번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원래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자, 시장군수가 5번 도시관리계획을 자기가 입안을 했어요. 그럼 5번 도시관리 입안했을 때는 그것도 시장군수가 5번 도시관리계획 입안했으면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우리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이거 생각하세요. 자, 원래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기도 의정부시, 뭐 경기도 양주, 이천 이런 사람들은 다 시장님들 또는 군수 이런 분들은 도지사한테 결정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군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라고 부르고, 대도시는 특별대우 따로 빼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로 가야 되는 거고,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무슨 뭐 성남, 수원 같은데, 용인시 같은데,
또 시장군수가 이런 지구단위, 아까 도시관리계획 중에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도 도지사한테 결정받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이게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정권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5명,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도지사, 줄여서 우리가 시도지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시도지사, 대도시,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도 있다. 요 5번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가 별도로 결정,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권자를 보시고, 그리고 결정권자 중에서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나 해수부 장관님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있죠. 해수부 장관님이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수부 장관님이 입안할 수 있으면 그럼 결정도 본인 자신이 하는 거고, 우리 국토부 장관님도 본인 자신이 결정하는 항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 한번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 자신이 입안한 거,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또는 뭐 시가와 조정 구역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거는 따로 이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원칙과 원칙, 입안권자 원칙과 결정권자 원칙을 잘 비교하셔가지고 그 매칭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절차로 가볼까요? 절차. 자,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 그래서 외우실 때 자, 입안 먼저 쓰시고 결정, 입안과 결정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하시고 중간에 의, 협, 심은 공통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기열로 끝나네요. 기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공고란 말을 안 쓰고 고시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고시가 이 결정권자 옆에 가서 이렇게 붙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은 결정되면 바로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외우실 때 입안 결정, 입안 결정권자가 고시까지 하는 거예요. 입안 결정, 중간에 의, 협, 심, 그 다음에 기열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기본계획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제 본 절차죠. 본 알맹이가 중요한데,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도 아까 입안권자가 아까 기본적으로 6명이 입안하는 거예요. 6명이. 입안할 때, 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기초사를 조사 측량 똑같이 하여한답니다. 이렇게. 의무적 절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요거. 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요거. 자, 이게 도시관리계획 기초사 할 때 요 3가지가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아까 도시 기본계획 할 때는 이 환경성 검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기초사 할 때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조금 더 중요한 계획이라서 환경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지에 대한 적성, 그다음에 재취약성 분석 같은 거를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다 넣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사 할 때 시험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던 것들이니까 도시 기본계획 할 때는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만 들어가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이 3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사는 의무적 절차, 그리고 기초사안에 3가지 내용들을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기초사를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이 생략할 수 있다. 자, 이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려운 거니까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기초사를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 자, 2번째. 자, 의견 청취. 자, 기초사안은 하여한다. 그 다음에 3가지 항목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입니다. 자, 공청회가 아니죠. 자, 우리 주민의견 청취가 이런 공람 절차. 공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고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주고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개별 주민들은 14일 이상이면 14일 정도 열람기간을 줘요. 열람기간 안에 개별 주민들이 다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기간 종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가 들어갑니다. 자, 요 14일 요 기간 안에 주민들이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거에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영 여부는 나중에 60일 안에 이 답변 반영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게 공람이라는 절차 안에는 14일이 한번 나오셔야 돼요. 의견 제출하는 기간. 그 의견 제출 마감되고 나서 그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지방의회는요. 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아까 입안 결정할 사항 중에 아까 6가지 입안 내용 중에서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아까 우리 도시관리계획 중에
1번 도시관리계획의 용도 지역지구 기억나시나요? 자,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의 용도 구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광역설 같은 거하고 일부 기반시설인데 이 광역설도 기반시설 범주 안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용도 지역지구까지가 우리가 1번 도시관리계획이고 1번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아까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리고 광역설과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3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내용을 연결하시면 돼요. 아까 6가지 내용 중에서. 그럼 지방에는 도시관리계획 6가지를 위반할 때 다 듣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광역설, 일부 법정된 기반시설, 그 항목만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의회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방의회는 아까 우리 앞에서 6가지 도시관리계획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계획 6가지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 중에서 용도 지역지구, 용도 구역, 여기 6번 도시관리계획하고 2번 도시관리계획, 아까 우리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입지규제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광역설하고 일부 기반시설이 3번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다 기반시설 범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항목만 듣는 것이다. 요거만 듣는 것이다. 자, 다른 도시관리계획은 듣지 않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게. 자, 지방에는 여기 써있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앞에서 봤고요. 자, 이반권자 할 때, 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다. 자, 요 제안상 우리 수업 시간에 4가지로 배웁니다.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거 4개. 자, 우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거 뭐였었어요? 처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뭐 용도지구 같은 것들을 대체하는 거,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같은 경우를 우리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주민들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우리 원래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은 행정관청의 고유한 권한인데 주민들 중에서 자, 일부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좀 만들어 주시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자, 우리 동네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좀 정해 주시오. 이런 거 할 수 있죠. 또 우리 동네에다 공장 같은 거 지으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도지구의 어떤 행위 제한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제안 같은 걸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안 같은 거 4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그 제안상 4가지를 한번 잘 보시고 또 제안할 때도 동의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동의. 그래도 동의 같은 거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거 제안할 때는 5분의 4,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분의 2 정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서 내는 거니까 이 주민의 제안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머리 복잡하면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거 4가지가 있다. 주민들이 4가지 항목만 제안할 수 있다. 법으로 딱 써있는 4가지만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제안서를 내면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다. 45일 안에 통보. 자, 그러면 잘 보시면요. 자, 우리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요즘 좀 바뀌었는데 주민들이 여기 할 수 있는 게 주민이 45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를 하는 것은 이제 뭐를 좀 보셔야 되냐면 여기 아까 주민이 자, 의견 청취할 때 공람기간 요 14일 기간 내 가서 의견서를 내면 이때는 반영 여부를 60일 안에 통보해요. 60일 내. 이렇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공람 절차에 들어가서 의견 내는 것 말고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내면 그때는 반영 여부를 45일 안에 통보기 때문에 통보기간을 살짝 비교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자,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네요. 공람기간 안에 들어가서 의견 낼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있다. 자, 요 4가지가 뭔지를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는 결정권자가 아까 우리 뭐 기본적으로 아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도 있었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회 심의고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와 결정할 때는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 그냥 그 격을 잘 맞춰서 뭐 국토부 장관님이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아까 뭐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지사, 대도시 이런 분들이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맞춰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나면 직접 관보나 공보에 고시까지 하고요.
송부받은 이런 특광시군수가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시킵니다. 자, 이때는 열람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항상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열람 기간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를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하나만 더 제가 부원해 드리면 아까 우리 기초조사할 때 이게 생략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럼 여기 주민의견 청취, 여기 공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도 이게 생략규정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지방의회 쪽도 생략규정이 있는데 이 생략규정은 처음에 어려워서 못합니다. 사실은 협의와 심의 경우에도 생략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략규정이 있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는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생략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시면 요 뒤에 이제 지형도면 작성 고시 의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을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작성을 하고 외부로 발표하고 고시하고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자,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이 지형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입안권자 있었죠? 원칙적으로 6명 이런 분들, 예외적으로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님 같은 분들이 입안하면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지형도면도 여기 대도시를 뺀 시장이나 군수 이런 분들은 지형도면을 만들면 도지사님한테 승인까지 받아서 지도를 잘 그렸습니까? 이렇게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관청들은 말고요.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 대도시는 빼고요. 자, 대도시를 뺀 이제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이라든가 군수가 지형도를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 발생하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은 이 앞 절차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지형도면 고시라는 걸 따로 하셔야 돼요.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에 효력 발생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지형도면 고시라는 게 따로 나와야 됩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나왔을 때 효력 발생이 된다. 이렇게 아까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이 된다. 자, 그리고 자, 도시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규정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은 이런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거 4가지가 있었어요. 4개. 근데 이 4가지는 기반시설의 설치, 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 제한 대상 4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또는 용도지역이나 지구 같은 거, 용도구역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이 입안권자에서 추가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이 결정 고시가 있으면 효력 발생하는 거 틀려요.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의 고시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지형도면 고시까지 나와야죠. 지형도면 고시가 나와야지만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복습 내용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서 용도 지역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분 찍었